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한 새댁입니다.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이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봐요.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몇 개의 사건들을 적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경우엔 중간 역할을 잘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답안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물론 제가 쓴 글이니 저의 주관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제가 예민하기만 한 걸까 궁금하기도 해요. 첫째, 추석 선물 사건.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양가 부모님들끼리도 선물을 주고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시댁에 한우를 보내셨고 그에 대한 답례로 시댁에서 저희 친정에 사과, 배, 혼합 세트를 보내셨어요. 선물에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다 싶다가도 친정에서 고민하면서 한우를 골랐을 생각을 하니 서운한 마음이 생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우랑 사과배는 왜인지 조금 서운하다, 기분이 좀 그렇다 라며 속상한 마음을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먼저 한우를 받으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통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하면서도 저를 통해 전달만 하셨고 이후에 사과를 배받으시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물어보신 후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꼭 가격이 수준이 맞아야 하냐며 너무 물질적 가치만 두는 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서운한 마음이 충돌에 결국 싸우게 되었네요. 그리고는 조금 냉랭하긴 했지만 저희끼리 싸우고 넘어갔습니다. 둘째, 추석 선물 사건. 그러다가 시댁에서 명절 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한우를 함께 먹었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런 내용이 오가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그래도 난 지인 집에서 먹었던 소고기가 진짜 최고였어. 지인이 선물 받은 한우를 같이 먹었던 건데 그건 포장부터가 남다르더라. 내가 그때 안심의 매력에 대해서 처음 알았잖아. 입에서 살살 녹고 진짜 맛있더라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아까 식사하는데 너무 속상했어. 진짜 너무 서운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선물로 주신 고기 먹고 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 건가? 왜 비교 당해야 하며 깎아내리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 그냥 좋게만 말해주실 수 있잖아.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 그냥 맛있는 고기를 먹다 보니 마인드맵처럼 뻗어가서 그 한우도 맛있었던 게 생각났던 거겠지. 엄마도 별뜻 없이 한 이야기야. 하는 남편의 반응에 또 싸웠습니다. 셋째, 명절 음식 사건.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는 큰 쇼핑백에 하나 가득 명절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셨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안 싸주셨죠. 이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싸주신 명절 음식과 반찬들을 먹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싸주시느냐며 서운하다고 남편에게 속상함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그렇긴 하겠네. 근데 남아있는 자식이 있으니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원래 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런 거야. 하는 남편의 반응에 그냥 더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형제가 있습니다. 넷째, 뒷간 사건. 그리고 지난 주말에 친정에 같이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희 엄마가 한상을 차려주셨는데 남편이 시댁가족 단체방에 2주 연속으로 쳐가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밥상 사진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들 반응이 궁금해서 남편에게 아까 사진 보시고 뭘 하셔? 하고 같이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시고는 시아버지께서 예로부터 뒷간과 처간은 멀수록 좋아했다. 멀리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카톡을 보게 되었고 처음엔 서운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곱씹을수록 화장실이랑 우리 집이랑 같은 급인 건가? 맛있는 밥 얻어먹은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하시니 맥락없이 이건 뭐지? 하고 기분이 좋지 않고 화까지 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남편이 그냥 아저씨들이 하는 농담이지 않느냐, 웃고 넘어가는 정도나 될까 말까 한 거 아니냐,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 다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 아저씨 농담 같은 건 그냥 넘어가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남편의 반응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서운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서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의 사건들에 대해서 남편과 제가 어떻게 대처했어야 했는지 중간 역할로 이렇게 해야 했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서운한 맘만 가득하고 예민하기만 한 속 좁은 며느리인가요? 저는 싸우기 싫어서 좋게 돌려 말한다고 서운하다 표현한 건데 어차피 싸울 거 그냥 솔직하게 앞에서 말할 걸 그랬나봐요. 후기. 글 올린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려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 다 지나고 나중에 남편한테 서운해하다고 하는지 이해 못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명 아닌 해명을 하자면, 그래도 한우를 받았는데 엄마 아빠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장모님이 감사 인사하신다고 전화번호를 물으셨는데 우리 쪽에서 먼저 선물 받았으니 엄마가 먼저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가에서 보내준 고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땡땡 앞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민망했어요. 아니 맛있는 밥 잘 얻어먹고 왔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누가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중간에서 나서주고 제가 기분이 상했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께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상황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며느리라는 입장이 듣기 불편한 소리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며느리 시어머니 관계를 떠나서도 아무래도 조금 껄끄러운 이야기는 본인 자식에게 들어야 그나마 기분이 덜 상하지 않겠어요? 마음 풀기도 쉽고요.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하는 답정너가 되어버리고 예민한 성격 탓에 별거 아닌 일에 서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예민하기만 한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선물은 저희 부모님께 아주 단단히 못 박아놨습니다. 다신 선물 보내지 마시라고. 아빠가 나이 40 넘어서 얻은 귀한 딸인데 사랑 가득 받고 자란 만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모님 무시하시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아주 쓰기도 쓰고 달콤하기도 한 달아주신 여러 댓글들을 활용해서 남편에게 직구를 던져볼게요. 이것도 논쟁거리인 것 같아서 반반 결혼입니다. 나중에 올 시누이도 없고요. 남편한테는 결혼 안 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섭섭한 거는 그 자리에서 말하면서 남편한테 중재자 역할 해주길 기대하지 않을게요. 은근히 기대하니 저만 더 상처받고 힘드네요. 댓글. 추석 선물 사건 다음부터 친정에서 안 보내는 걸로 한다. 추석 선물 사건 2. 그 자리에서 따지지는 못해도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상한다고 직접 얘기를 한다. 명절 음식 사건 시간 지나면 안 주는 게 고마워진다. 뒷간 사건 남편한테 뭐라 하지 말고 친정에 더 자주 간다. 시부 약 오르라고. 잘못은 시부모가 하는데 왜 남편이랑 싸워요? 시부모가 쓰니 만만하니까 조심 안 하는 것처럼 님도 남편이 만만하니까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말해서 싸움 만드는 듯요. 물론 남편 아니면 안 엮이는 관계니까 남편이 조심시키면 좋겠지만 그 시부모 남편 말도 안 통해요. 남편도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까 님 말에 방어적으로 나오고요. 시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그냥 회사 거래처 사장님 정도로 가끔 보고 공적으로 대해요. 그게 서로 편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2개월 된 신혼입니다. 얼마 전 신랑과 싸울 일이 있었는데 본인은 잘못했다 생각 안 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해주고 예민하듯이 생각하는데 어떤지 봐주세요. 신랑에게도 보여줄 겁니다. 신랑은 교대 근무라 저와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요. 그래도 출근 퇴근 카톡은 꼭 서로에게 남기곤 하는데 전날 또 싸우는 바람에 서로 연락을 한 통 안 했습니다. 그날은 신랑이 야간 근무였고 아침에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출근길에 신랑 친한 누나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누나도 교대 근무에 신랑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땡땡아, 내가 오늘 너희 신랑 좀 빌릴게. 네? 하니까 언니도 야간 근무 마치고 지금 끝났다고 신랑이랑 아는 사람 더해서 같이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알겠다고 끊었어요. 그때까지도 신랑은 퇴근 후 누구랑 술을 마신다느니 연락 한 통 없었고요. 근무지가 공단 쪽이고 아침에는 대리기사가 잘 안 잡혀서 제 기억으론 그 언니가 차만 대리기사 불러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신혼집이 공단 근처였거든요. 퇴근 후 설마 하는 마음에 느낌이 쌓으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직 서로 냉전이었는데 집에 와서 느낌이 이상하길래 집에 누구 왔었느냐고 하니까 친한 그 누나 와서 둘이서 맥주 한잔하고 자고 갔다는 겁니다. 신랑 친한 누나가 결혼 전부터 누나 남자친구랑 같이 보고 신혼집에 몇 번 놀러와서 저 있을 때도 누나 혼자 자고 가곤 했는데 그건 제가 집에 같이 있을 때 얘기죠. 말도 없이, 아니 말을 했어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저도 없는 신혼집에 단 둘이서 같이 맥주 한 잔을 더 마시고 누나는 취해서 거실에서 재우고 본인은 안방에서 잤다고 해요.
이게 결혼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인가요? 신랑 입장은 본인이 타지에서 이곳에 와서 제일 가까운 순으로 따지면 제일 1번인 누나래요. 그 누나가 자기한테 아무 조건 없이 가족들보다 더 많이 챙겨주고 친동생처럼 잘해줘서 고마운 누나라고. 그런 가족 같은 누나가 공단에서 대리기사 오전에 많이 얻고 또 취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출근하려면 공단 들어와야 하니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했대요. 이게 그렇게 잘못됐으면 미안하다고 합니다. 절 만나기 전부터 두 사람, 누나랑 누나 남친은 가족보다 가깝게 지내고 결혼 전에도 그 누나네 집에 가서 많이 잤대요. 남자친구가 집에 없어도 있어도 똑같이 그랬대요. 그 언니가 집에 놀러 갔을 때마다 제가 옷 편한 거 입으라고 줬었는데 그럼 옷 갈아입으라고 줬느냐니까 제 옷을 꺼내서 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누나가 입은 흔적도 없이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어놓았고요. 숨길 작정으로 옷도 제자리에 넣은 거 아닌가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은 안 빨아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 언니가 신랑이랑 만날 때 저한테도 잘해주고 그래서 좋았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킬 선이 있는 거지. 신랑이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결혼한 신혼집에 와서 단둘이서 술을 마시고 자고 가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 앞으로 보기 싫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시간이 지나서 또 싸우다가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신랑은 제가 보기 싫다 그래서 핑계대고 안 보고 피하는 중이라고 다시 볼 거 아니면 이 얘기를 다시 꺼내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핑계대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그 언니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니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며 속 시끄럽게 사이 이상하게 꼬우지 말라고 본인한테는 그 누나가 가족들보다 잘해줬다고 네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할 부분이 아니래요. 둘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신랑이랑 친한 사이면 마누라 없는 집에 와서 신랑이랑 둘이서 자고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가족보다 더 잘해주고 친한 사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지켜줘야 할 게 있고 지켜야 할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와서 자고 가라 한 신랑이나 와서 자고 간 그 언니나 둘 다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처럼 아니 가족보다 친한 사이면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 못해주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후기 신랑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또 싸움이 나면 이 일을 제가 걸고 넘어지면 가족 같은 누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잘못에 반성이 없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납니다. 신랑 누나들이 3명인데 제가 누나들한테도 물어봐도 당신이랑 똑같이 생각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궁금하면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나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이 상황을 보고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누나들이 동생 편을 들진 않으시겠죠? 네, 저 호구 맞나봐요.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볼까 해서 또 이런 일 있으면 양가 부모님께 알리고 갈라설까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싸우면 이 일이 생각나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 또 나랑 근무 안 맞을 때 집에 들여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내가 힘들 바에야 갈라서는 게 맞겠다 하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도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란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글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누나는 저랑 10살 차이로 41살이고 한 번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고 남자친구랑도 동거 중인 사이예요. 이런 사이에 둘 사이를 내가 뭘 의심하냐 무슨 짓을 했겠느냐 싶겠지만 유부남이라고 바람 안 핍니까? 친한 사이면 더 조심히 행동해야 하는 거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데 마누라가 없는 집에 단둘이서 술 마시고 자고 가는 건 저를 무시하는 걸 떠나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다 들어요. 더군다나 그 언니는 남자친구분도 그날 우리 집에서 자고 간 걸 안다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니까 더 기가 찹니다. 결혼한 나는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나 보네요. 상식적인 사람들인 것인지 진짜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저도 가족같이 친한 오빠 우리 집에 불러서 단둘이 술 먹고 재우고 가진 못하겠네요. 그냥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면 나도 똑같이 하고 미안하다 하면 되겠네. 오늘 또 싸우고 이렇게 카톡이 왔길래 너무 화가 나서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안 하니 이렇게 카톡이 오고 또 싸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하는 걸까요? 최종.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결국 일이 크게 터져서 해결하고 마음 추스린다고 후기가 늦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계속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남편은 당당하고 댓글 다신 분 중 대놓고 불륜이라는 말이 공감이 가서 계속 저 자신이 힘들고 그 와중에 당당한 남편 때문에 점점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으로 양가 부모님들 다 수집을 했네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양가 부모님 부르라던 남편은 정말 제가 이럴 줄 몰랐는지 한숨만 푹푹 쉬고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하다 하면서도 끝에는 그래도 애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그러면 저도 제일 친한 남자친구 남편 없을 때 불러서 술 마시고 자고 가도 되나요? 했더니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날 이혼 이야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저렇게 말했다고 적반하장으로 화내고 예민하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 말하는 남편 보고 정이 떨어져서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선 넘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바람에 이혼한다. 상식적으로 살기 바래. 그리고 남의 가정 깬 거 두고두고 속죄해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남편과의 대화들 다 녹음을 해서 본인 입으로 그날 있었던 일 이혼 사유가 되게끔 다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위자료 요구를 했고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실명 공개를 해서 회사에도 이런 해프닝 과연 타당한 건지 오픈한다고 하니 위자료를 주고 합의해 주더군요. 남의 눈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요.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정말 엄두가 안 날 만큼 겁이 났는데 이 정도에서 이 사람에 대해 안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조언 때문에 가능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남편도 이상하고 그 여자는 더 이상하네요. 순이 존재를 개 무시하는 듯요. 친누나도 나 없을 때 집에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데 그냥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1도 안 됩니다. 술이 사고를 부르는 거 모르나 봐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